자, 27의 3분의 1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또 27 그리고 요 지수 이런 부분들을 다 소수로 나타내 보죠. 그러면 27의 3분의 1승은 27은 3의 3승이고 3의 3승이 3분의 1승, 이건 3과 3분의 1을 곱해서 3, 1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뭐 쓰인 개념은 A의 M승, 요 전체의 N승 하면 이 둘을 곱해서 A의 M, N이 된다. 자, 요 개념을 써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A에서 B를 뺀다. 그러면 이건 A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랑 같죠. A하고 B에 겹쳐 있는 거는 1하고 5.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인 거네요. 이렇게 B가 있고 A가 있고 B에는 1하고 5. 그 다음에 B하고 A에 없는 건 A엔 있고 B에 없는 건 3하고 7. 그러니까 B 차집합 A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3하고 7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3 더하기 7 해서 1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 자,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런데 식에 등비수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 포함되어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와 분자의 공비를 비교하죠. 그래서 분모의 공비하고 둘을 비교해서 만약에 비교 분모의 공비가 분자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분자의 공비가 더 크다 그럼 요건 발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공비가 같다 그러면 얘는 개수 b로 수렴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플러스 3, 그 다음에 3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이죠. 근데 여기에서 공비를 비교했을 때 2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공비가 큰 거를 선택해서, 분모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공비가 큰 거.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둘이 사로 같으니까 개수비 1분의 3 해서 3으로 수렴하는, 이게 극한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 f를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f2, 자, 여기서는 x의 원소 2가 대응되는 y의 원소를 묻는 거니까 2가 5로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f2는 5다. 그리고 f 역함수 3은 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역함수 3은 k다 라고 표현하면 이거의 같은 표현은 fk는 3이다. 그러니까 x의 원소 어떤 값을 대입해야 y의 원소 3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3으로 대응되고 있는 n은 3이니까 여기에서 k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을 더하면 5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나타내면 A 차집합 B가 되죠. 그리고 뭐 요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PA 차집합 B는 PA에서 P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게 5분의 1이다. 근데 PA는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A 교집합 B가 5분의 1이다 라는 건 PA 교집합 B는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그럼 얘는 10분의, 여기가 10분의 5, 10분의 2니까 10분의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건 P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어떤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집합이 많으면 자 이거는 전체의 여집합을 해줍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었던 게 괄호로 묶여서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리고 PA 교집합이 전체 여집합이 되는데 이거는 1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1에서 10분의 3을 빼니까 10분의 7이 정답이죠. 4번이네요. 여기서 사용된 개념은 요거 처음엔 요거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다. 그리고 PA 차집합 B는 A의 확률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A에서 B를 뺀 거니까 요만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B를 전체 다 뺄 거 없이 A 교집합 B를 뺀 게 차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집합. 만약에 A의 여집합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전체 확률 1에서 A의 확률을 뺀 것과 같습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왼쪽 거는 1에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을 구하라는 거죠. 요 1 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느냐? 얘는 그냥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2에 플러스니까 우극한. 여기에서 2에 가까워질 건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몇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1. 그래서 둘을 더하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여기서 P하고 Q가 주어져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하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P면 Q이다가 성립하죠. 그러면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집합 P, 조건 P는 x-2분의 a가 1이 되어야 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P는 만족하는 x는 1 플러스 2분의 a가 되어야 되죠. 자, 요 값입니다. x. 그 다음에 q는 2x-1이 2 이상 10이 이하다. 그럼 세변에 1 더해주면 3, 13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3 이하가 되죠. 자 그럼 P가 Q에 포함되어야 된다. Q는 수직선에서 2분의 3하고 2분의 13인데 이 범위 안에 한 점 1 플러스 2분의 a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로 나타내 보면 되죠. 1 플러스 2분의 a가 2분의 3 이상 2분의 13 이하. 자 여기에서는 이 값이 정확히 2분의 3이 되어도 포함되고 2분의 13이 되어도 포함이 되니까 등호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세변에 다 2를 먼저 1을 빼죠. 이거 분모를 없애는 게 더 편하겠네요. 2를 다 곱해주면 2 플러스 a 그 다음 13 그 다음에 2를 쭉 빼주면 a는 1 이상 그 다음에 11 이하. 그 자연수 a의 개수는 a는 1부터 11까지 가능하니까 총 1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2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0부터 2까지 요 주어진 함수 3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죠. 그냥 기본적인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자, 3x제곱 적분하면 여기다 1 더해서 분모로 내려올 거니까 x세제곱 2x도 마찬가지죠. x제곱. 자, 그 다음에 2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뺄 거니까 빼기 0 하면 그냥 12가 되죠.
자, 우리가 다항 함수의 적분에서 보면 ax의 n승, 요거를 부정 적분한다. 그러면 n에다가 1 더해서 분모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수에 1을 더해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면 뭐 이때 요 fx는 큰 f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하면 얘는 fx 해놓고 여기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위에 거 대입한 거 fb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fa를 빼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항식 x 플러스 a의 5승. 자, 여기에 전개식에서 x 3승의 개수가 40이랍니다. 자, 그럼 요거 이항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승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의 a의 k승 b의 n-k승이죠. 자, 요거를 뭐 다시 표현하면 다른 방법으로 a의 n-k b의 k승 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a의 5승에서 x의 3승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요, x를 3개 뽑으면 되는 거죠. 5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x를 3개 뽑고 a를 2개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k인 거죠. 여기가 k 그리고 여기가 n-k. 위에 식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OC3은 OC2랑 똑같고 OC2는 2분의 5 곱하기 4니까 10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X의 3승이니까 개수는 요만큼이죠. 10A 제곱이 위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40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은 4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A 제곱은 일단 4인 걸로 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x의 개수는 자, 5개 중에 하나만 뽑죠. x를 1개 뽑고 a를 4개 뽑고 그러면 이때 개수는 x를 제외한 나머지 5, 51은 5죠. 5 곱하기 a의 4승. a의 4승은 a의 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아까 a의 제곱이 4라고 했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의 제곱하면 16 해서 정답은 80입니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여기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 대신에 y-2를 대입하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죠. y 대신에 y-2 그 다음에 x 대신에 x-1. 자, 이거 정리해놓고 보면 y는 루트 3x-3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y는 루트 3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됐다 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 b가 그냥 2인 거죠. 비교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x 대신에 x-p를 그냥 대입해 주면 되고 그다음 y 대신에 y-p를 대입해 주죠.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점을 이동하면 점을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요거는 a 플러스 p 그리고 b 플러스 q가 되죠. 자, 두 개는 구분을 해줘야 될 텐데 보통 함수에 이동하면 요걸 생각하죠. x 대신에 x-p 대입하고 y 대신에 y-p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q네요. 여기가 p가 아니라 q죠. q만큼 평이동할 거니까 y-q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바로 전항과 다음 항을 곱하면 an이 된답니다. 2n이 된답니다. 자, A3은 1일 때 A2와 A5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
뭐 얘기하는 뭐 개차 수열 같은, 그럼 우리가 알려져 있는 수열에 일반항 꼴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저건 그냥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A3이 주어져 있으니까 3하고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해보죠. 그러니까 n 대신에 2 대입하면 뒷부분이 A3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2다. 그러면 A2 곱하기 A3은 n이 2였으니까 4. 자, 그럼 A3이 1이니까 그대로 그냥 A2는 4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n이 3이면 A3 곱하기 A4는 3 대입하면 6이다. 이때 A3이 1이었죠. 그러니까 A4가 6이 되고요. 그럼 A5를 구하기 위해서 n 대신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4 곱하기 A5가 8이다. 근데 이때 A4가 6이었죠. 그럼 A5는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죠. 그러니까 A2 더하기 A5 계산하면 4 더하기 3분의 4다. 그러면 3분의 12와 4의 합이니까 3분의 16.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흔히 봤던 모양이 아니다. 아니면 혹시 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뭐 이더라도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면 일단 n의 값을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서 쭉 나열해 보고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서 혹시 그냥 흔히 알려져 있는 등차 수열인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대입해 보면 당연히 어떤 값이 일정하게 더해져 있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수열의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40명이고 남학생이 60명인 어느 학교에서 축구와 야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때 이거는 그러면 이런 거죠.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 뭐 여자 40명, 그 다음에 남자가 60명. 그런데 이게 이제 축구와 야구를 선택한 거죠. 자, 이렇게 뭐 남자, 여자, 그리고 예, 아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 뭐 축구다, 야구다. 그런 것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 텐데,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면 대부분 뭐 조건부 확률의 문제겠죠. 물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하고 싶은 게, 뭐 야구를 선택한 학생 1대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결국에는 P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야구를 선택한 학생이면서 여학생의 확률. 자, 이렇게 구하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표로 그려놓고 각각에 해당하는 칸, 여학생이면서 축구, 여학생이면서 야구, 남학생 축구, 남학생 야구, 이렇게 빈칸을 채우고 나머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피야구분의 피야구 교집합 여학생, 이걸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럼 마저 해봅시다. 이 학교 학생의 70%가 축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 학생은 정확히 100명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0%면 결국에 70명이 축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야구는 30명이 선택한 거고요. 자, 이때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의 확률. 자,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 그러면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5분의 2랍니다. 그러면 5분의 2는, 자, 얘는 100분의 40이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이죠. 자, 여기가 4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합을 알고 있으니까 축구를 선택한 여학생은 30, 그럼 야구를 선택한 여학생은 10, 야구를 선택한 남학생은 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야구를 선택할 확률은 전체 100분의 30명. 근데 전체 100명 중에 야구를 선택하면서 여학생이고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뭐 100분의 10, 그러니까 100 약분되고 약분해서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니까 뭐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야구를 선택할 확률 분의 야구를 선택하면서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니까 확률이라서 100분의 30이 됐죠.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분모 분자에 놓는다는 건 전체는 10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람 수, 약으로 선택한 사람의 수 30명, 그 다음에 뭐 약으로 선택했으면서 여학생인 경우는 10명 해서 3분의 1로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상 우리가 확률분의 확률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100분의 30분의 100분의 10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보면 A가 마이너스 15고, 그러면 등차 수열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15 플러스 n-1t,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절대값 A3이랑 A4랑 같답니다. 여기 그 표현이죠. A3에서 A4를 뺐더니 0이다 라는 건 절대값 A3하고 A4하고 같다. 자, 그러면 표현해보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2D 한 건 마이너스 15 플러스 3D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살펴보죠.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값 마이너스 15 플러스 2D가 음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5 플러스 2D가 양수일 수도 있죠. 뭐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15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3D. 자, 넘어가고 넘어가면 30은 5D, 그러니까 D는 6이죠. 자, D가 6이다 라는 건 그럼 A7의 값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5 곱하기 D 6이니까 30에서 요건 15가 되겠죠. 아니네요. 요거 일곱 번째 항이니까 5가 아니고 6이죠. 6, 6이 36이니까 21.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5 플러스 2D가 0 이상이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달지 않고. 자, 그럼 여기 없어지니까 D는 0. 그냥 공차가 0이어도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거 요 식이 성립하는지 보면 공차가 0이니까 모든 항이 마이너스 15죠. 절대값 A3하고 A4, 그럼 이건 15는 마이너스 15다.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요 앞에 A3, 세 번째 항이 음수여야 되고 그때 공차는 6, 첫째 항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2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중에 등차 수열이다 아니면 등비 수열이다 해놓고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등차 수열이다, 등차다 그럼 AN을 A 플러스 N-1의 D로 바꾸고, 만약에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AN을 AR의 N-1승으로 요거 다 바꿔서 그대로 전개한 다음에 A와 D 요 두 식을 만족하는, 아니면 A와 R 요걸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말하는 건 그 xt가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5죠. 위치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자,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죠?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건 속도의 부호입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는 위치의 미분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위에서만 놀고 있으면 되죠. 혹은 여기 x축입니다. x축의 아래쪽에서만 놀고 있거나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자,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요 두 개, 요 두 점에서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속도 함수 구해보죠. 속도 함수는 자, 얘를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vt가 될 거고 미분해 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다. 네, 이거는 2차 함수죠. 3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럼 아래로 볼록일 텐데 이게 항상 x축 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x축 위에 있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지 이게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모양, 두 번째 모양이 나왔다라는 건 플러스에서 플러스 앞으로 가다가 이 라인에서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말하는 게 이차 함수에서 x축 위에 떠 있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닿아 있다는 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면 b 프라임 5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한 개 0 이하다. 그러면 3a가 25 이상이다. 그럼 a는 3분의 25 이상인데 얘가 8점 몇이죠. 8점 몇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a의 최소값은 9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가 두 개죠. 자, 앞부분은 x가 미지수고 여기는 k가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걸 좌변 우변으로 나누어서 미지수를 둘로 쪼개어 주죠. 그러면 이건 3x 제곱 마이너스 9x는 k다. 자, 이랬을 때 요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를 fx라고 하고 요 뒤에 k를 gx라고 합니다. 그럼 fx는 gx다. 얘 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y는 fx하고 y는 gx하고 두 사이의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 여기 요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자, 이 함수하고 y는 k 상수함수하고 교점이 3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fx부터 그려보죠. f 프라임 x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이거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f 프라임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일 때 이참수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뿔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fx를 그려보면 요 위엔 f 프라임 x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참수입니다. 자, 이렇게 3참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하고 gx는 y는 k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상수함수죠. 그러면 극대값을 지나갈 때 교점의 개수는 2개, 그리고 극대보다 크면 1개, 그리고 극대하고 극소값 사이에 있을 때는 3개, 극소값이 된 2개, 자, 다시 극소값보다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극대값보다는 작고 극소값보다는 k값이 커야 됩니다. 그럼 결국 극대극소를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럼 극대값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요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그럼 f 마이너스 1만 구해보면 되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하면 요게 5가 되고요. 그러니까 k값은 5보단 작아야 되고 극소값은 f3이죠. f3 계산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러면 마이너스 27이니까 k값은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k의 최대값은 5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4가 최대값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 사탕은 서로 다른 거고 그 다음 구슬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3개도 서로 같은 거죠. 이때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각각 한 개 이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사탕도 한 개 이상, 그리고 구슬도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3개. 주머니도 3개고 사탕도 3개인데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같은 주머니 3개로 나누어 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주머니는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뭐 사탕 A, B, C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그냥 이렇게 나누어 담는 것과 뭐 다른 방법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로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나누어 담는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A 사탕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를 A개, 그 다음에 B 사탕이 들어있는 곳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를 B, 마찬가지로 C는 C라고 하면 이 구슬의 개수를 다 더하면 모두 7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보면 서로 같은 구슬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은 서로 같은 종류의 주머니라고 했지만 사탕을 하나씩 넣는 순간 그 각각의 주머니가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죠. 사탕이 구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 상태에서 A, B, C가 비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도 한 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수 조건인 빈 주머니가 가능하지 않은 사건하고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자, 이 경우는 중복 조합을 쓸 건데 A, B, C가 서로 다 0이 아닌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을 쓰기 위해선 미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 되죠. 0을 포함한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A' 플러스 1, B는 B' 플러스 1, C는 C' 플러스 1 이라고 하면 이제 A', B', C'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죠. 그대로 치환해주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7이다. 그러면 이제 111 더하면 3이니까 넘어가면 4죠. 이 경우가 3H 4와 답이 같죠. 합하면 7, 그다음에 6, C 4. 그럼 이건 6C 2랑 같고 이 값은 2분의 6 곱하기 5. 정답은 15,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에서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헌혈을 했냐 안 했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실내 구간에서 이제 모비율의 추정에서 실내 구간의 공식은 표본 비율에다가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그냥 플러스로만 해서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죠. 그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확률이 신뢰도 100분의 알파가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하죠. 근데 여기에 신뢰 구간이 쭉 주어져 있는데 이 0.3이라는 건 결국에 n명, 30명, 100명을 추출했는데 그 중에 30명이 헌혈을 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 p 햇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 햇이 10분의 3이다. 그러면 q 햇은 10분의 7이 되죠. 그리고 100명을 추출했으니까 n은 100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신뢰 구간은 그러면 써놓고 보면 p햇 0.3 10분의 3이죠. 빼기 여기서 주어진 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는 0.475의 2배죠. 요게 0.95가 되니까 95% 실내권에서 K 값이 1.96인 겁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은 100이죠. 그 다음에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자, 요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주어져 놓고 마지막에 루트 안의 값이 a라고 했으니까 결국 a는 요건 거죠. 그냥 100분의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해주면 만이고요. 만분의 21이니까 0.0021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실내 구간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gx는 fx하고 절대값 fx의 합이고 그 다음에 hx는 fx하고 f 마이너스 x 하고의 합이죠. 자, 그러면 요 두 함수 합해보죠. 그냥 gx를 그립시다. 자, 여기다가 gx를 그리고 옆에다가 뭐 hx를 그려보죠. 자, 그럼 gx는 fx하고 절대값 fx의 합이다. 자, 요 gx 살펴보면 gx는 자, 여기 절대값이니까 결국에는 fx가 양수인 거하고 fx가 음수인 것으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양수라는 건 절대값이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냥 fx 플러스 fx면 2fx. 그 다음에 fx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그냥 0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2배가 되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냥 함수가 0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게 이쪽 부분이죠. 이쪽. 여기는 0이 될 거고 이쪽 부분은 그냥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배. 원래 2분의 1이었으니까 1까지 올라가고요. 여기 칠하면 안 되죠, 아직. 자, 그리고 0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2배가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그 다음 왼쪽 부분은 그냥 0으로 쭉 납작하게 x축에 달라붙는 거죠. 자, 이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 다음에 hx는 이건 지울 필요 따로 없겠네요. hx는 fx하고 f-x하고의 합을 구하는 거죠. f-x는 서로 이건 y축 대칭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 부분, 요 앞에서 했던 자, 이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에 그냥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일단 f0부터 구해보면 h0부터 구해보면 f0 플러스 f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이니까 해서 f0이 2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f0 h0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의 합을 구할 거니까 여기 이쪽 부분 x가 1일 때 그러면 h-1은 f-1 플러스 f1이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이쪽 부분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1차 함수가 될 거죠. 합할 거면. 그래서 0 플러스 이쪽 0 마이너스죠. 0 마이너스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의 합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까지 구멍 뚫려서 쭉 내려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hx는 h-x 구해보면 요거 f-x의 fx 합 결국엔 같죠. 그러니까 y축 대칭시켜도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건 우함수다. 그래서 1 대입해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죠. 자, 기억 gx 함수에서 x가 0으로 간다. x가 0으로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0으로 가고 있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0에서 연속이 되는지 봤더니 요 밑에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렇게 해서 0에서 좌극한 우극한도 1로, 함수값도 1, 그러니까 연속이다. 그 다음에 자, 함수 hx하고 절대값 gx하고 절대값 hx하고 곱했는데 이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라고 묻고 있죠. 근데 gx하고 절대값 hx하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gx는 요거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죠. 자, 그럼 둘을 곱했을 때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 그 조건을 우리 밑에 잠깐 한번 살펴보죠. 다항함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1차 함수에서 fx가 예를 들어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그 다음에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수를 곱해놓고 보면 이 함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그때 조건이 있죠. 여기 a에서 불연속일 때 이 점에서 gx의 함수값, 그러니까 ga가 0이 되면 됩니다. 연속의 뭐 정의에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위에 디귿에서 g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그랬는데 연속인 함수 곱했더니 연속이 되려 하면 결국에 절대값 h0이 0이 되어야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함수가 연속이 됩니다. 근데 위에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연속이기는 한데 h0이 1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연속일 수 없는 겁니다.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이 불연속이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위에 있는 설명을 좀 요약해 보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B1에서 D1까지 요 호는 C1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세로를 반지름으로 해서 4분원을 그린 겁니다. 여기 1이 되겠죠, 반지름이. 그 다음에 요 E1, D1은 5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부채꼴을 그린 거죠. 호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얘의 반지름은 뭐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일단 자, 이 문제 급수 문제죠. 1-r분의 a를 구할 거니까 일단 첫째 항 구하고 그 다음에 비율로 공비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제 첫째 항 구해보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사각형의 넓이에서 그다음 이 왼쪽에 있는 4분원의 넓이를 빼죠. 그러면 나머지 이쪽 부분 이렇게 남을 건데 여기에서 5하고 2원을 이렇게 이어서 부채꼴의 넓이를 또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빼면 이게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해보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1이니까 3 빼기 4분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90도니까 4분의 1 360분의 90.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각도를 알아야 되죠. 자,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2원 5,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2죠. 그 다음에 2원에서 수선발을 내리면 얘는 높이니까 1입니다. 그럼 결국 요만큼이 루트 3이 되죠. 2대1 때 루트 3이니까 여기 30도. 자, 30도가 되면 반지름이 2니까 4파이에다가 360분의 30, 1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빼기를 삼각형의 넓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니까 자, 여기는 루트 3인 걸 아래에서 똑같이 구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게 첫째 항이죠. 첫째 항. 그러면 3 빼기 4분의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루트 3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면 12분의 요거는 3이 될 거니까 어차피 약분할 거네요. 그럼 12분의 4파이 12분의 4파이 그리고 12분의 3파이 그러면 12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요게 첫째 항이네요. 자, 이제
공비 구해봅시다. 자, 공비는 요 넓이하고 두 번째 넓이의 비율로 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배경이 됐던 요 직사각형하고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요 직사각형하고의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비율이 상당히 간단하게 구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 B2부터 O까지 여기에 거리는 아까 요 E1, D1을 연결한 요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같으니까 이게 2가 됩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였다. 근데 첫 번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여기 루트 10이 되죠. 루트 10대 2가 길이 b입니다. 그럼 이거 1대 루트 10분의 2. 그런데 이거는 길이 b죠. 길이 b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의 b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뭐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게 넓이니까 넓이의 b는 제곱을 해주면 1대 10분의 2 결국에 1대 5분의 1인 거죠. 아니네. 여기 2도 제곱해야 되니까 10분의 4죠. 그러면 5분의 2다. 근데 여기서 뭐 개수가 더 늘어나거나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공비가 그냥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서 계산만 해보죠. 자, 그래서 급수값은 1-r분의 첫째 항입니다. 그러면 1-5분의 2에다가 요 첫째 항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5분의 3이니까 3분의 5를 첫째 항에다가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5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36분의 35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 찾아보면 뭐 5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여기 2가 아니라 6이네요. 계산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자 A와 상자 B에 각각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동전 한 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하죠. 뭐 처음에 일단 A에도 6개, 그 다음에 B에도 6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A에서 B로 하나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뒤가 나오면 B에서 A로 하나의 공을 넘기는 거죠. 자, 이 시행을 6번 반복했을 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 시행 후에 처음으로 8이 된답니다. 요게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2개가 늘어나 있어야 되니까 앞이 나오는 횟수가 뒤가 나오는 횟수보다 2개만큼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이 뭐 4번, 그 다음에 뒤가 2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이 4번에 뒤가 2번 나와야 된다. 이게 6번의 시행인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될 건 딱 하나죠. 앞이 4번, 뒤가 2번인데 앞이 연속으로 2번 나온다. 그러면 2번의 시행만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총 8개가 돼버리죠. 근데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처음으로 8이 된다. 그럼 그 전에는 8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씩 구해보죠. 자, 앞을 동그라미, 뒤를 X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앞이나 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앞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무조건 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앞이 나오면 바로 B의 8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앞이 나와도 되고 뒤가 나와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 앞, 뒤, 앞이 나오는 첫 번째 경우에 네 번째 시행에서 만약에 앞이 나오면 앞, 뒤, 앞 결국에 여기서 벌써 B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가 공의 개수가 8개가 돼버리니까 꼭 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뒤는 어차피 2개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5, 6은 무조건 동그라미여야 되는 거고요. 앞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경우 앞, 뒤 나온 경우에 벌써 뒤가 2번 다 나왔죠. 그럼 뒤에는 무조건 앞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밑에 거 뒤가 나왔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앞이 나와도 되고 뒤가 나와도 되죠. 근데 뒤가 나온 경우는 뒤에는 무조건 앞이 나와서 4개를 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 앞이 나왔으면 여기는 앞이어도 되고 뒤여도 되죠. 근데 밑에 경우 뒤, 앞, 뒤다. 그럼 뒤가 또 2개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앞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 앞이 나오고 또 앞이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또 앞이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B에 있는 공의 개수가 8개가 되니까 D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D가 2개 다 나왔죠? 그럼 무조건 합니다. 총 5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 5가지 경우의 수인데 이 각각의 경우의 수 확률은 어차피 동전이니까 앞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뒤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의 6승이다. 근데 이 각각의 경우가 총 5번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그냥 64분의 5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fx는 다 다음과 같은 4차 함수고요. 그 다음 gx는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나다를 만족하면 그때 f 루트 2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이 문제를 천천히 일단 살펴보면 fx는 4차 함수인데 요거 보면 특징이 바로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x의 4승, y, x의 2승, 그 다음에 상수, 0승인 거죠. 자, 이렇게 fx의 차수가 다 짝수니까 이건 결국에 우함수인 겁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fx를 x의 4승, x의 2승 상수항으로만 줄 수도 있고 혹은 문제선 경우에 따라서 자, 요렇게 fx가 만족한다라고 주어도 결국에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주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주면 이 문제하고 조건은 서로 같은 거죠. 자, 근데 g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는 fx가 4차 함수인데 이런 문제들 만약에 fx가 3차만 됐어도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정적분, 그러니까 넓이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fx 절대값 fx에다가 fx를 대입해서 실제로 적분을 해서 계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4차 함수를 적분하면 5차가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5차 함수를 계산해서 구하는 거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서 넓이의 개념으로 해결을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fx하고 절대값 fx의 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보면 되죠. fx가 0 이상일 때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fx 빼기 fx, 그럼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경우에는 2fx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4차 함수인데 우함수니까 뭐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는 그냥 0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죠.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에서는 함수값의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보다 밑으로 조금씩 더 내려와 있는 거죠. 2배만큼이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와 있지 않고 요거를 좀 다 통과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그냥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만 이렇게 2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작게 그려놓고 하나하나 보죠. 일단 4차 함수인데 우함수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고 이때 가능한 건 위에 있거나 뭐 아니면 중간을 이렇게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있거나 물론 통과하는 모양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자, 요 경우에 위에 이렇게 접해서 통과할 수도 있고 뭐 가운데로 통과할 수도 있고 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하는 fx 절대값 fx를 그려보면 올라가 있는 부분은 0이고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다 0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 함수는 그냥 다 0인 겁니다. 0인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 밑에 세 가지 경우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얘는 똑같이 0이다. 상수함수.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가조건에서는 x가 0부터 1 사이일 때 근데 gx는 이런 함수에서 가운데 요 x축 있는 건 다 y축 있는 건 다 똑같죠.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x면 두 발만큼 간 거 2x까지 요 값을 gx의 함수값으로 갖는 거죠. 근데 0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갈 때 1까지, 그러니까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저 뒤에 있는 함수 적분한 게 그냥 상수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 첫 번째 경우 다 밑으로 내려간 경우에는 바로 정적분의 값이 나오는데 계속 바뀌죠.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그럼 이 경우는 아닐 거고요. 여기서 가능한 건 이 경우도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값이 계속 생길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자, 요 세 가지. 그냥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두 개가 튀어나온 모양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일단 가능한데 나 조건 보면 1부터 5 사이에선 gx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상수함수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그려놓고 보죠. 이렇게 그려놓고 두 번만큼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0부터 1까지가 상수함수다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범위를 넓혀 나갈 건데, 어디까지? 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할 만한 게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데 양수 방향 오른쪽 방향의 구간이 조금 더 넓은 겁니다. 두 배만큼 넓은 거죠. 그래서 얘가 2x 부분이 요 처음으로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갈 때 이때까지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꺾이는 요 부분이 x값이 2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x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은 이쪽은 요렇게만큼 내려갈 거니까 정적분 값을 포함해서 이게 상수함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1부터 5까지 여기서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x가 여기에 닿을 때까지인지 2x가 여기에 닿을 때까지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이제 2x가 오른쪽 여기에 닿은 거다. 이쪽으로 2x가 이렇게 범위가 잡혔다.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반만큼만 갔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넓어져도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감소할 겁니다. 뭐 감소하는 양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결국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x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x가 여기까지 올 때, 그럼 2x는 더 많이 갔겠지만 어차피 이쪽에서 계속 정적분의 값을 감소시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여기까지 올 때 결국에 이쪽의 값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뭐 이제 y축 대칭이니까 다 했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5다. 자, 이제 f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fx가 2,0하고 5,0을 지난다 라고 해서 fx를 구해도 되고요. 그러면 2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25, 25니까 625. 그 다음 더하기 25a 플러스 b는 0 해서 a, b 구해도 좋고요. 아니면 두 번째, 여기 x값을 x축과 fx가 만나는 점 4개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fx는 그냥 x 플러스 5,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 자, 요게 좀 더 간단하겠죠. 그냥 뭐 a, b 구할 거 없이 이렇게 해놓고 루트 2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f 루트 2는 제곱하면 2죠. 2 마이너스 23 곱하기 2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1
이게 23이 아니라 25네요. 벌써 계산이 됐네요. 그럼 마이너스 23이니까 마이너스 2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6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뭐 계산이 복잡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포인트는 이거죠. 이걸 넓이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걸 범위를 이제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정적분해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계산으로 오차 함수의 식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범위를 좀 그래프를 그려놓고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이때 요 x 절편 요거 값을 하나하나 구하면 fx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였죠. 3p2 플러스 3c2의 값을 구하시오. 자, 3p2는 3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쓰는데 두 개까지만 써라. 그러니까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c2는 3c2는 나타내고 보면 요거 뒤에 있는 거 2팩 분의 3p2하고 똑같죠. 그래서 2팩 분의 3 곱하기 2. 요게 3c2가 됩니다. 그럼 요거 약분 될 거니까 요게 6 플러스 3 하면 9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NPR 이걸 팩토리얼 나타내면 R팩 아니죠, n-R팩 그래서 n-R팩 분의 n팩이 되고요. 그 다음에 NCR은 요게 R팩 분의 NPR인데 NPR이 위에 쓴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이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계산하진 않겠죠. 그냥 NPR이다 그러면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수를 곱해 나가는데 r개만큼 쓰면 됩니다. 또 NCR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n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쓸 건데 요 수를 총 r개만큼 쓰고 그 다음 밑을 r팩으로 나누어 줘서 계산을 하겠죠.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f'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미분을 하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10x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면 3 플러스 10 하면 13이 정답이 되죠. 우리가 다항함수 적분할 때 뭐 ax의 n승 플러스 bx의 n-1승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는 gx라고 쓰죠. 자, 그러면 gx를 미분해라 라는 건 요 n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빼주고 마찬가지로 b도 앞으로 n-1이 내려가고 요거 x의 n-2승.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같은 유리함수 그래프에 두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자, x좌표는 분모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y좌표는 요 x의 개수의 b a분의 c 빨간색으로 했죠. a분의 c가 됩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때는 d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죠.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b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 b a가 y좌표죠. 자, 그러면 이제 b는 2인 거고 a는 3인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5가 됩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a의 2분의 1승은 8입니다. 그러면 로그 2의 a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a의 2분의 1승은 8이니까 요거는 이제 a로 나타내려면 양변을 그냥 제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a가 될 거고 그다음 8의 2승 그러니까 요거는 2의 3승의 2승이니까 2의 6승이 되죠. 자, 그럼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6승이다. 그럼 이건 그냥 그대로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계산하는 게 로그 성질에서
로그 a의 m승 그 다음에 b의 n승은 요 m은 앞으로 오면서 분모로 오고 n은 앞으로 오면서 그냥 분자로 가죠. 요것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같으면 그냥 1이 되죠. 요거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또 뭐 a의 m승이랑 b의 n승이 있다. 그러면 이거 a로 나타내면 b의 m분의 n승이다. 요걸로 a를 구한 거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자, 요렇게 주어지면 모든 항이 양수다. 그럼 첫째 항도 양수지만 공비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얘가 말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네 번째까지의 항 합.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이 말하는 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둘을 뺐다라는 건 결국이 그냥 네 번째 항이라는 거죠. 네 번째 항이 2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섯 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다섯 번째까지 더한 거 뺐다. 그러면 A6이 50인 겁니다. 자, 그럼 2에서 A4가 2인데 A5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A6이 50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 건너가지고 이제 50이 된 거죠. 2에다가 아래 제곱을 곱하면 50이 나왔다는 거니까 아래 제곱이 25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처음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5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5는 다섯 번째 항은 10이 되겠네요.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거는 뭐 가운데 항이니까 이거를 등비중항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는 50은 A5의 제곱이다 해도 그냥 A5는 10이다 라고 바로 나오죠. 아니면 AN을 AR의 N-1승이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항분포 Bn, 2분의 1. 자, 요거의 뜻은 n이 시행횟수죠. 시행횟수가 2분의 1이고 시행횟수가 n이고 n회 한 거고 그 다음 그때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평균은 2분의 1이고 2분의 1 n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2분의 1 그리고 npq니까 요거죠. 이렇게 되죠. 4분의 n이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n 이렇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걸 따른 확률 변수 x가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v 2분의 1 x 플러스 1이랍니다. 자, 요거는 4분의 1의 vx하고 같죠. 요게 5가 됐으니까 vx 분산이 20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구해놨듯이 분산은 4분의 n이니까 n은 80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쓰이는 개념은 x가 만약에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은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자, 요거고요. 요걸 이렇게 구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의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평균 x의 평균에다가 a 배하고 b를 더한 것과 같고요. 그럼 여기에 분산을 구하는 거는 x의 분산에다가 b는 의미가 없고 a에만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죠. 절대값 a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 두 가지를 사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t가 0일 때 위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PQ에서 속도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P의 속도, Q의 속도. 그럼 P와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속도 함수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구해야 되겠죠. 자, 넘겨놓고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다.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t는 0일 때는 우리가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t는 2일 때 속도가 같아지죠.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두 점수 거리 구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니까 저거 가지고 P와 Q의 위치 함수를 구해보죠. 첫 번째 V 요거를 부정 적분하면 요게 위치 함수가 될 건데, 얘는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적분상수 c는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t에 0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서 c는 0이 될 겁니다. 다시 q의 t겠네요. q의 위치 함수를 구해보면, 자, 요것도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제곱. 얘도 적분함수는 어차피 없죠. 그 다음에 이제 t는 2일 때 위치를 구해보면 p의 위치 x2는 8 플러스 2 하면 10인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위치 x2의 2죠. 2 대입해보면 3분의 8, 16 플러스 2분의 4 하니까 6이 되네. 6. 그러면 얘는 3분의 18이니까 34.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얘는 더 많이 나가 있는 거죠. 여기 11점 몇이니까. 그럼 둘을 빼주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4입니다. 여기다가 9를 곱해주면 12만큼, 답이 12가 되겠네요. 9a는 12다. 여기서는 뭐 속도 함수하고 위치 함수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처음에 이제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적분해서 부정 적분했을 때 원래 적분상수 C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의미만 잘 파악하면 크게 복잡하거나 뭐 계산이 많다거나 노가다를 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일단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n의 값에 따라서 25분의 2n-1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대입하면 25분의 1이죠. 여기서 요 라인을 따라서 요 계단 모양의 라인을 쭉 따라갈 건데, 이걸 따라서 25분의 1만큼 이동하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5분의 3이죠. 그럼 여기서 또 25분의 3만큼 또 이동합니다. 그럼 그 다음 또 3 대입하면 25분의 5죠. 그럼 또 그만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요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거죠. 이게 물론 25니까 워낙 또 조금이라서 그림 보면 좀 많이 이동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서 계단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근데 이때 그 몇 번쯤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딱 도착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찾는 그 점인 거죠. 요걸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점을 찾는 겁니다. 쭉 이동하다가 요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쭉 이동하다가 뭐 y는 x 위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위 있는 점에 요 x좌표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동을 쭉 하면서 언제 y는 x 위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때 규칙을 찾아야겠죠. 네, 이때 규칙을 보면 여기 1,1에 있으려면 이동 거리가 2만큼 되어야 되고요. 2,2 위에 있으려면 이동 거리가 4만큼 되어야 되죠. 3,3 위에 있으려면 6, 4,4 위에 있으려면 8. 자,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짝수가 되어야만 y는 x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수이면서 짝수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얼만큼 이동해야 저게 되겠느냐? 그러면 25분의 2k-1만큼 이동할 건데, k는 1부터 n까지 요거 계산해 보죠. 그러면 25분의 2의 시그마 k 빼기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25분의 1. 자, 요거 계산해 보면 25분의 2에다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25분의 n이죠. 그럼 얘가 약분되고 25분의 n제곱 플러스 n에서 n 빼니까 n제곱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 25분의 n제곱이 짝수가 되면 그때 저 n의 값에서 y는 x 위에 있겠죠. 요걸 만족하는 an은 y는 x 위에 위치할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려면 n제곱은 50 곱하기 m이죠. 네, m 소인수분해 5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m. 자, 이때 이게 n제곱꼴이 되려면 자연수니까 처음에 m은 2가 되면 차수가 다 짝수가 돼서 제곱수가 되죠. 그럼 m은 2일 때 n은 100이니까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수는 여기 이제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n은 8 곱하고 15 곱하면 400이니까 n이 20인 거고요. 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결국에 10번째에서 처음으로 y는 x 위에 있고 n은 20일 때 두 번째로 y는 x 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번째 항에 x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저기에 x좌표를 구해보면 n이 20일 때 합은 이동거리가 25분의 20의 제곱인 거죠. 그럼 25분의 400이니까 얘가 16이 될 거고, 이동거리가 16이라는 건 여기서 쭉 이렇게 이동했을 때 2면 x좌표가 1, 이동거리가 8이면 2, 6이면 3, 절반씩 됐었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16이면 x좌표는 8이 됩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 fx 합성함수가 다시 x가 나와야 된다. 이때 모든 실근이 0, 1, a, 2, b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 보고 이거 어떻게 되어야 이걸 만족하겠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y는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f 알파는 알파, 이걸 만족하면 당연히 이 식도 성립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얘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것만 그냥 놓고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이렇게 3참수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교점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서로 대칭이 돼야 되는 건데, 얘는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f3이 2고 f2가 3이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두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f3은 f2가 되고 얘가 다시 3이 나오는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해도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3차 함수에서 0, 1, a, 2, b를 만족하는 경우를 찾으면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따져보죠. 일단 3차 함수고요. 양수입니다. 그리고 실근이 0, 1, a, 2, b다. 그럼 3차 함수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y는 x의 교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게
이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3차 함수 양수니까 이렇게 극값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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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가 세 군데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많아봐야 교점이 3개 생기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서로 대칭인 두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씩이나 근이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값은 항상 존재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모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접해 있거나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y는 x의 기준으로 대칭인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밑에서 접해도 마찬가지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요 둘 다 아니고 가운데로 통과해야 된다. 근데 통과하는 게 이제 위로 통과할 수도 있고 아래로 통과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아직.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에 대해서도 근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일단 세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은 이렇게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보면 요 점이나 예를 들어 여기 밑에 요 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근이 결국에는 제일 작은 값은 y는 x에서 fx하고 만나는 요 점이 제일 작은 값이고 요 점이 제일 큰 값이 되죠. 그래서 얘가 x 값이 0, 여기가 3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요 뒤를 봤더니 1에서도 기울기는 음수, 2에서도 기울기는 음수라고 하네요. 그러면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가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인데 1과 2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a는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a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래 놓고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만약에 눈에 들어왔으면 이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꽤 간단해지는데, 그러면 얘가 0이고 요게 a고 요게 3이다. 이렇게 되죠. 요게 1이고 요게 2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데 y는 x가 x값이 a인 점에서 fx와 만난다. 그러면 요 1,f1하고 2,f2가 a, fa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저기 대칭이라는 거는 결국 1,f1과 2,f2의 이은 저 직선의 중점이 a, fa가 됩니다. 그러면 a는 그냥 2분의 3이다 라고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여긴 b네. 여긴 b였는데 3이 아니고 b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차 함수의 특징은 뭐 2차 함수의 특징을 보면 요 대칭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거고요. 3차 함수의 특징은 요 한 점,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겁니다. 요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문과 가정에서는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래프의 특징은 알고 있어야 이걸 뭐 구하거나 뭐 요걸 꼭 필요로 하는 문제는 없겠지만 저게 3차 함수의 특징이 저 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뭐 3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조건을 줄이기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1,f1하고 2,f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요 점 a라는 점이 3차 함수 전체를 대칭시키는 아까 얘기한 요 변곡점이라는 그 점이 되는 겁니다. 3차 함수가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점이 2분의 3, f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여기 b하고 0도 대칭일 건데 그 대칭인 점이 2분의 3이니까 이때 이제 b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3차인데 fx하고 y는 x하고 fx하고 만나죠. 그런데 이때 요 점이 0이고 2분의 3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함수식을 쓸 때 여기는 지우고요.
이 함수식을 쓸 때 fx에서 x를 빼면 이게 이제 fx하고 x와의 교점이 0, 2분의 3, 3인 걸 아니까 x와 x-2분의 3, x-3이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죠. 양수인 어떤 p의 값입니다. p는 양수고요. 자, 이랬을 때 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식을 통해서 p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fx는 px에다가 x-2분의 3, x-3 플러스 x. 자, 이제 미분하죠. 미분해서 바로 0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미분해서 식 다 쓰고 대입하는 것보다. 자, 앞에 곱의 미분인데 0을 대입해서 살아남는 건 요 x를 미분해서 1을 만든 다음에 뒤에다 0 대입하는 경우만 남죠. 얘를 두 번째 걸 미분하면 요 x하고 x-3인데 여기다 0 대입하면 x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다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걸 미분해 뒤에다 0 대입하면 p는 그대로 있을 거고 2분의 9 그다음 플러스 뒤에 x 미분하면 1 그다음 f'1은 자, 이거는 뭐 없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대입해 봅니다. p로 그냥 묶어주고요. 자, x 미분하면 뒤에 두 개 남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다음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하면 앞에 뒤에 남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두 개 남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플러스 1 그럼 여기 괄호 안에 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그냥 1이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p 플러스 1이다. 이때 이 두 개를 빼주면 2분의 9p에서 마이너스 2분의 3p를 빼주면 더해줄 거니까 2분의 12p 여기에 6이다. 6p는 6이니까 p는 1이네요. 자, p가 1이라는 건 fx가 그냥 x에 x-2분의 3에 x-3 플러스 x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f5였죠. 5 대입하면 5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 플러스 5 약분하면 35 플러스 5 하니까 4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뭐 앞에 계산을 통해서 fx를 구한다기보다 요 성질 f 합성함수가 x가 나오는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에서 근이 되고요.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2점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하고 만나는 거이기도 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에 있는 2점에서도 성립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실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조합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fx를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